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부산에선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해상 캠페인과 어린이를 위한 해양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상인들을 넘어 납품업체로까지 번진다는 목소리입니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남구대학가 상권의 실태 보도, 대학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북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6월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실시 설계 등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4월 25일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기획경영본부와 건설본부, 건축본부 등 3개 본부에 직원은 100명 규모입니다. 그동안 고톡에서 진행됐던 업무를 인수받아 본격적인 업무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이 모든 과정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열망과 지원이 합쳐져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은 세계 유기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 신함과 연계하여 아시아 복합물류의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말까지는 개항될 수 있도록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는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3,500m로 13조 4,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공항이 아니라 정말 30년 전부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이 남북권 전체를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8월부터 신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추가 건립을 위한 2단계 확장 마스터 플랜 수립에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맞은편에 3,200m 길이의 활주로를 추가로 짓고 공항 부지 면적을 1,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양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앞에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조기 착공만 우선하면서 이주대책 수립 없이 지작물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주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미분양 잔여 토지 공급 협의를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은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이 바다의 날은 지난 1996년 지정돼 올해로 29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해양도시인 부산에서도 이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방사능 드럼통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외칩니다.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날을 맞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0개월이 되도록 계속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국의 수족관에 5군데 수족관에 20마리의 돌고래가 아직도 갇혀서 돌고래 쇼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전 부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 탐험에 쓰이는 모자와 나침반 등
도구도 만들어 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해양교육 문화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래를 상상해 바다 배움 잔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박물관은 조선 바다를 지켜내다라는 테마 전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가족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도전 해양 환경 골든벨 등이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해양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다의 날이니만큼 바다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해양 교육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물관은 바다 지킴이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SNS에 댓글로 달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 탄신 479주년을 기념한 테마 전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뿐 아니라 납품업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평일이라도 한 달에 2번 마트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5월 1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세계 SSM은 자진의 월요일로 휴무일을 바꿨지만 나머지 8개 SSM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란 이유로 쉬는 날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강서구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휴업을 폐지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이래 튀는 행동을 해서 뭐가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명지동 일대 소상공인을 비롯해 납품업체 관계자, 마트 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인들은 마트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어느 정도 매출 상승 효과를 봤지만 5월 들어 휴무가 사라지면서 30%가량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을 대비해서 물건 양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없어졌습니다. 한 30% 정도의 손실이 오는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마트 휴무 폐지는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소득 유출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소비한 돈은 지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원을 더 뽑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형마트에 가맹점으로 또는 직영점으로 매출이 간다면 그 소비가 서울로. 강서구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구청 홈페이지에 휴무일 폐지 공고를 2차례 게시했지만 아무런 반발이 없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의견 수렴 없이 시행된 점에 불만을 보이면서 월요일 휴무라도 지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강서구청장님이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이 없어서 시행했다. 이 말씀은 정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시행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정말 무시하는 그런 우리 구청장님이 아닌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휴무일 폐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모라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시장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시장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자 지붕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부산 사상구 대표 전통시장인 모라 전통시장.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아치형 비가림 지붕 시설인 아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지붕이 생기면서 궂은 날씨에도 장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비 안 맞고 깨끗하고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환경 자체도 좋은 것 같고요. 뭐 더우나 추우나 상관없을 것 같아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아케이드 설치와 함께 간판 정비도 마무리됐습니다. 72개 점포 간판이 LED 채널 간판으로 교체해
이 시장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손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공사할 때는 사실 좀 이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큽니다. 시장을 방문하고 싶어도 주차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장 바닥 정비 공사도 개선할 점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1차 개터를 이제 마무리했지만 2차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5일에는 시장 축제를 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53년간 사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온 모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산 남구 대학가 상권의 실태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만큼 대학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남구대학가 상권. 살리기 위해선 오가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요. 먼저 대학 주변의 상권을 살리자며 임대인과 상인 등이 힘을 모았고 부산시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일단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금방 생겼으니까 뭐 좋게 뭐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막 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뭐 잡혀서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데 확보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해 상권을 살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가게를 왜 찾아오지 않는지 대학 상권 특징에 맞게 학생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NS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맛집을 찾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경영 방식의 변화도 절실합니다. 이 유통이나 물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온라인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 시스템을 어떤 그 나름대로 또 어떤 기존의 어떤 상권 또는 그 소상공인들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를 어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특히 남구가 가진 지역적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K컬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남구 지역에는 이제 외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홍대나 이런 소위 캠퍼스를 이제 좀 이제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관광적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게 부산대나 또 타대학보다는 여기 남구 지역에 있는 이 대학가가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대처럼 뭐 그렇게 이제 좀 특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또 관할 지자체가 나서서 상인 조직화를 돕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단체를 모으게 되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있지만은 또 이분들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도 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때 자기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또 상권의 썰름화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거죠. 무너진 대학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지자체, 상인, 주민, 대학이 협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인회와 그다음에 대학교 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상인들은 뭘 원하는지 서로 공동 물품 구매도 하고 또는 학업이 필요하면은 학업을 통해서 또 지식을 또 받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상인, 주민, 그다음에 학교가 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동의 힘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너진 대학가 상권이 다시 생기를 얻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30일 북부경찰서는 주민들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달빛 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북구자율방범대와 북구시니어클럽,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60여 명이 참가해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청소년 도박 범죄와 각종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20회 부산국제무용제가 6월 7일 오후 7시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막을 올립니다. 무용제는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와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시민공원, 송도, 용두산공원, 영도, 광안리 해변 등 부산 시내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리투아니아와 프랑스, 브라질, 페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40여 공연단체, 15개국 출신 4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60여 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출생아 수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9,669명,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2만 명을 밑돌다 올해 1월 2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이후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부산의 출생 관련 지표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3월 부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 1,180명보다 7.4% 줄어든 1,093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1분기 0.6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0.59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1분기 부산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어난 6,869명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역대 합계 출산율이 1분기에 가장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률은 국비 지원이 없어 5%로 지난해보다 2% 줄었는데요. 6월부터는 다시 7%로 상향 조정됩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월 1일부터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 캐시백률이 상향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동백전 가맹점은 14만여 개로 7%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는 현행대로 5%를,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동백전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1월 동백전 캐시백률을 7%에서 5%로 낮춘 바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편성해 6월부터 상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부산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128억 원입니다. 12, 500억 원을 합쳐 628억 원이 편성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비는 약 100억 원, 시비는 300억 원 줄었습니다. 시는 올해 동백전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발행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는 1조 6천억 가량이었으면 올해는 이제 다달이 1,100억 정도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1조 2천억 정도를 4천억 정도는 이제 줄어들 상황인 것 같아요. 동백전 앱 안에 온라인 쇼핑몰인 동백몰에서 동백전을 쓰면 12%를 돌려받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비를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캐시백 적용 한도는 30만 원으로 이전과 같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경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이가 아플 경우 제대로 표현을 못해 병을 키우거나 발견하더라도 진료 한 번 받는 게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현장을 장동원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최판근 씨.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부산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이 어려워 어머니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 별도 마련된 장애인 치과센터. 판근 씨 들어오세요. 치과 의자에 오르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판근 씨가 서야지. 옳지. 옳지. 엉덩이. 엉덩이 쭉 대고. 옳지. 잘했어요. 장애인 치과 의자에는 커다란 벨트가 붙어 있습니다. 상체를 완전히 감싸고 하체도 꽁꽁 동여맵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상처가 나거나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트를 하고도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 내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치과 기계 소음은 이들에게 더 큰 공포입니다. 진료는 수시로 중단됩니다. 아 싫어 알았어 무는 건 싫어. 그럼 입 많이 벌리지 마. 판근 씨는 이날 진료를 위해 6개월 전 예약했습니다. 통증을 표현하지 못해 이가 아파도 보호자가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확인하더라도 짧아야 한 달, 두세 달은 기다려야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빨이 아파도 끙끙 앓는 이상은 엄마가 모르지. 갑자기 아파서 접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접수 안 해놓고는 모르잖아. 접수를 하고 보통 한 달. 갑자기 아플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통제밖에 더 먹일 수 있습니까? 일반 병원에는 잘 안 받아줍니다. 우리가 사실은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고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여기서는 이제 장애다 치과를 해놓은 게는 영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부산에서 장애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치과는 부산대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센터 2곳뿐입니다. 가까운 동네 치과에선 중증 장애인 환자를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도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처법을 의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장비 시설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 애들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도 일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커팅을 먼저 당하는 거죠. 2023년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 이 중 중증 장애인은 37%, 97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장애인이 구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18.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